무인 사진관 안으로 양갈래 머리를 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잠시 뒤 사진관 안에는 희뿌연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아까 들어온 손님이 소화기를 들고 사진관 곳곳에 분말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 이날 처음 온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아유, 교수님, 이건 또 뭐야, 또. 네. 아. 4년 전부터 서울 이태원에서 무인사진관을 운영 중인 그 사장님께서 제보하신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25일 밤에 한 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지금 여기 사진기에 소화기를 뿌린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바로 매장으로 가보셨죠. 그랬더니 매장 전체에 분홍색 소화기 분말이 벽, 바닥, 기계 뭐 여기저기 다 뿌려져 있었고 내부는 거의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셨죠?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녁 6시 20분쯤에 양갈래 머리를 한 손님이 매장으로 들어와서 분실물 이 박스를 막 만져보고 곳곳을 보더니 소화기를 집어들고 저렇게 막 난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매장은 순식간에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 손님 본인은 소지품 가지고 막 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에서 내부를 이렇게 살짝 보더니 그대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저 CCTV 저 인물 뭔가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봤더니 4일 전에도 그 매장에 들렸던 손님이었습니다. 그 사장님 눈에 이 기시감이 느껴진 게, 보셨잖아요. 삐삐 마냥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를 따가지고 좀 특이한 차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나흘 전 충격적인 행동, 그때도 있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카드를 여러 장 꺼내와서 결제 실패가 뜨는데도 왜 안 되지 하면서 같은 카드로 하는 걸 봐서는 한국말을 못 읽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 카드로 90만 원 넘게 사용을 하고 한 부스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과자도 먹고 얘기도 하고 오물 추적도 하고 소변도 보고 그러다가 유유히 나갔어요. 뭐가 가장 충격적이었다도 막 없고 그냥 다 말이 안 되는 상식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진짜 테러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사건은 4일 전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매장을 찾은 이 손님은요. 매장 안에 있던 분실함에 있던 그 카드를 여러 장 챙겨서 사진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놓여져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이후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아까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를 풀었다가 묶었다가 하면서 다양한 포즈로 한참 동안이나 사진을 찍었어요. 카드 막 집어넣네요. 그렇죠. 저게 본인 카드가 아니라 분실함에 있던 카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찍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은 연예인과 함께 찍는 프레임을 선택해놓고 예. 본인은 카메라 밖에 서 있는 상태로 찍었다고 해요. 지금 저렇게 보시면 무서워. 프레임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렇게 머리를 묶었다가 풀었다가 왠지 찍을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꽃단장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작 프레임을 선택해놓고 연예인만 나오게, 본인은 안 나오게 나와서 출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자, 그러니까 처음 찾아왔던 날에는 매장 안에서 소변을 보고 오물을 투척하는 난동을 부렸고 다시 두 번째 찾아와서는 소화기 난사. 자, 제보자가 그런데 첫 번째 피해를 알게 된 것도 한 손님의 또 연락을 받은 이유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손님이 제보자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제가 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바로 여기 이 가게에서 수십 건 결제됐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연락을 했고요. 제보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CCTV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 장면을 확인하게 된 건데요. 그 손님에 따르면은요, 새벽 5시쯤에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계속 수십 건 거래 있었는데 이거 부정거래 같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이 제보자에게 연락을 한 건데 사실 그 손님도요, 자주 쓰는 신용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실 사실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남성이, 이 가해자가 95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무인 사진관이었습니다. 곧바로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쓰려고 시도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이제 이태원에서 여의도로 가면서 편의점, 커피숍 등등에서 계속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나중에 카드사에서 이용대금 중에 일부는 면제를 해줬지만 40만 원 넘게 이 제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악취가 났기 때문에 청소업체를 불러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 비용만 해도 또 추가로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청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처음 찾아왔을 때 기행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렇죠. 아까 빈 프레임으로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부스 하나를 아예 차지를 해서 바닥에 자리를 잡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기가 가져온 과자를 저렇게 주워 먹기도 하고요. 급기야 병에 담아온 자기가 직접 오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담아온 거를 저기 뿌리고 있죠. 저렇게 막 뿌리고요. 바닥에 심지어 소변까지 보고요. 네, 또 음란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긴 머리를 묶고 있잖아요. 영상을 보시면. 얼핏 보면 여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남성이었다고 하고요. 외모로 봤을 때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막 춤도 추고요. 자, 소변을 보는데 식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배변 행위라는데 서서 하길래 저는 뭐 당연히 근데 여성 차림인데 했더니 역시나 남성이었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시죠. 더 놀라운 건 손님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마귀가 시켰다. 자, 제보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왜 그랬대요? 라고 했더니 마귀가 시켜서 했다고, 마귀가 시킨 짓을 안 하면은 자기 엄마를 죽인다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마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그 전의를 상실했다 그래야 되나? 그냥 답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우리나라가 좀 이런 거에 미약하다는 거를 알고 와서 악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귀? 마귀 이제 마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홍콩 사람이고요. 홍콩이요? 만 13세에 해당하는 13세요? 홍콩인 남자입니다. 뭐 차림은 좀 여성 비슷하게 하는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남자이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마귀가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잠깐만 13세면 지금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니에요? 뭐 촉법 소년이 되고요. 6학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머리하고 배를 본인을 때려서 죽일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합니다. 또 가해자의 이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아들의 정신질환이 있고 치료 목적을 갖고 한국에 온 것이라고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가해자 어머니 태도를 보니까 처음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 아들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제보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관에 와서 저런 난동을 부리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뭐 사고를 쳤다고요? 네, 이 홍콩인 모자 아들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에도 갔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도 이 소화기를 난사를 했답니다. 아이고.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0개를 했대요. 아이고. 근데 이제 기도원에서는 아픈 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다 뭐 이렇게 했나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무인사진관에 왔잖아요. 근데 예. 이 소화기 너무 잘 난사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난사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이 아이가 여기에 4일 만에 또 나타난 이유는 저번에 오물을 뿌리고 소변을 봤던 그 범행 흔적을 지워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했던 부스에 소화기 분말을 더 집중적으로 뿌렸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외국인의 촉법에 그냥 출국하면 또 그만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피해 중에 일부만 받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예, 외국인이니까 출국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13살, 나이가 어리니까 뭐 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비만 해도 1차 2차 합해가지고 110만 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소화기 분말 이거 기계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 또 촬영 소품들 갖다 놓은 것들 다 버리고 새로 샀습니다. 결국 피해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합의한 수준은 청소비 110만 원. 세상에. 당시 상황상 이거라도 안 받으면 그냥 가버리면 끝이니까 맞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110만 원에 합의를 한 건데요. 근데 더 화나는 게 있습니다. 또요? 그 합의 과정에서 이 가해자의 모친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피해 내역을 갖다 줘라. 이거 확인해 보자.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이거 피해액이 1,000만 원인데 그중에 10분의 1 정도로 합의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서류와 근거를 요구하는 모습 상당히 좀 의아한데요. 이미 이 홍콩인 모자는 홍콩으로 갔습니다. 이 제보자 사장님께서는 지금 임신 중이셨다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